선별수확의 경우 다 익은 열매 선택은 눈으로 봤을 때 색상만 따져서 선별해 왔습니다. 다 익은 열매는 품종에 따라 붉은색 또는 노란색을 띠고 덜 익은 열매는 녹색이 몇 군데 보이며 너무 익은 열매는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회색기가 도는 것부터 보라색이나 또는 검붉은색을 띠는 것까지 있습니다. 기계수확의 경우 수확의 원리는 진동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선별 수확이 가능한데 덜 익은 열매는 다 익은 열매에 비해 단단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동 강도를 조절하면 결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선별 수확이 가능합니다.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추출 기법에서는 덜 익은 열매에서 나타나는 떫은 맛이 증폭되어 느껴집니다. 이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이 유행하면서부터 잘 익은 열매만 골라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상이나 외관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다 익은 열매를 선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익은 열매도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믿을 만한 결실 지표인 부드러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수확 후 선별법이 색상이나 나무에 단단히 매달린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의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수확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는 선별 수확과 훑어내림입니다. 선별 수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수확은 익은 열매만 골라서 손으로 따는 핸드픽이라는 것입니다. 수확기가 되면 한 나무를 여러 번,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10번씩 반복해서 익은 열매만 골라서 따게 됩니다. 딴 열매는 인부들이 통상 허리에 차고 있는 포대나 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수확 시즌이 끝날 때에는 최종적으로 결실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열매를 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부들이 아무리 숙련된 일꾼이라 해도 또 결실이 아무리 균일하다 할지라도 덜 익은 열매와 너무 익은 열매가 약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각 수확 시기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 경우에도 너무 익은 열매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부가 적거나 짧은 시간에 많이 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덜 익은 열매나 너무 익은 열매가 다른 연도에 비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별 수확으로 딸 수 있는 열매의 양은 1인당 하루 50에서 120kg 정도입니다. 범위가 큰 것은 숙련도나 기술뿐만 아니라 결실 균일도, 면적당 생산성, 나무 밀도, 경사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 대부분은 선별 수확에 의존합니다. 예외 지역 중 유명한 곳은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곳은 노동 비용이 높아 선별 수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수세, 커피 생산자들 역시 높은 수확 비용 때문에 선별 수확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훑어내는 방식, 즉 스트리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밀킹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의 결실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훑어서 따는 것을 말합니다. 수확 횟수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내지만 일부 아라비카 생산자들은 2, 3회에 걸쳐서 수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각 가지별로 결실도가 균일한 시기를 맞춰서 수확합니다. 다 익은 열매를 사전에 정리해 놓은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거나 비닐포나 캔버스 천 등을 깔아놓고 그 위에 훑어서 떨어뜨립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수확하자마자 커피를 수확한다면 땅바닥에 떨어뜨린다고 해서 품질에 큰 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열매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 무언가 깔아놓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열매 비율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 선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덜 익은 열매의 비율이 5% 미만일 때 수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너무 익다 못해 말라버릴 정도의 열매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열매로 인해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덜 익은 열매를 좀 더 익은 후에 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스트리핑 방식으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인부 1인당 하루 120에서 250kg 정도입니다. 폭이 큰 것은 선별 수확과 마찬가지 이유로 숙련도나 기술뿐만 아니라 결실 균일도, 면적당 생산성, 나무 밀도, 경사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훑어내림, 즉 스트리핑 방식은 건식 커피를 생산하는 브라질의 아라비카 커피 재배인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자들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수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이는 기계식 수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식 대형 수확 기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량식 소형 수확기입니다. 자체 추진 기관이 달려있는 거대 기계로 원래는 브라질에서 제작했으나 이후 미국,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등장한 것은 이미 30년이 넘었으며 최근에는 트랙터 견인식의 경량 버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수확 기계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진동 헤드 하나나 두 개가 세로나 앞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달려 있는데 이것이 커피나무 줄을 따라가면서 나무를 흔들며 이동을 하여서 열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진동 헤드는 중앙 샤프트와 바퀴살 모양의 합성 수지재의 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인 경우 진동 헤드는 대개 두 개이며
각 헤드가 커피 줄의 양옆을 따라 움직이면서 커피를 아래의 2판씩 수집 장치로 떨어뜨립니다. 수집 장치가 커피를 컨베이어 장치로 옮겨주고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공기를 쏘아 잎이나 기타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한 뒤 깨끗해진 열매를 커다란 포대나 박스에 담거나 뒤따라오는 카트에 담아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주식 수확기계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대형 농장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폭을 좁혀서 커피나무 줄 폭이 좁은 곳에서도 쓸 수 있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하와이 대농장이나 브라질의 평탄한 지형 같은 몇 안 되는 재배지에서 핸드픽을 대신할 용도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더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지 및 각도가 크지 않은 경사지라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커피나무 줄 간격이 수확기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트랙터 겨는식의 기계는 대개 진동 헤드가 하나 달려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자동으로 펼쳐지는 깔개 위에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계식 수집 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형 장비가 시험 가동 중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견인식 수확기계는 자가구동식에 비해 경사가 더 심한 곳, 줄 간격이 좁은 곳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브라질이 사우스 미나스를 비롯하여 콜롬비아, 베트남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확기계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수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얼마 안 되어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비싸니 임대나 공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커피 수확 기계의 성능은 선별성, 열매 수확 정도, 수집 능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놓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 개발의 중심은 선별성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기계는 선별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동 헤드는 나무를 아래 위로 한 번에 수확할 수도 있고 진동 막대를 일부 제거해 익은 열매가 달린 가지만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진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열매 수확 정도는 아직 나무에 남아있는 수확해야 할 열매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완전히 수확한다는 것은 덜 익은 열매도 대량 거두어 들을 정도로 나무가 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열매 수확 손실을 막으려면 아직은 2회 정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집 능력은 기계가 수확했지만 거두어 들이지는 못하고 땅바닥에 남아있는 열매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이음판으로 이루어진 수집 장치의 효율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최신 기계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수확을 하면서 커피 나무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는 진동 속도나 이동 속도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기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잎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작업을 제대로 하면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지가 부러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기계 수확을 계속하는 농장에서 기계로 인한 나무 피해로 생산에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는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1994년 브라질에서 처음 시험 가동되었으며 1995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장치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경사나 나무 간격 때문에 대형 기계를 쓸 수 없는 농장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및 노동 비용 때문에 이 기구의 시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미, 중미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소형 수확기는 공기 압축 피스톤으로 구동되는 막대기 하나에서 두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같은 막대기의 끄트머리가 움직여서 나뭇가지에 진동을 전달하고 그 힘으로 익은 열매가 바닥에 깔아놓은 깔개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형 진동 헤드는 장대 끝에 달려있고 장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높이가 다른 나무들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부가 경량이고 손수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골고루 잘 익은 나뭇가지에서도 일부분만 골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진동 강도도 조절할 수 있기에 선택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소형 공기 압축식 수확기는 컴프레서와 플라스틱 호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멜 수 있으며 트랙터로 구동되거나 자체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진동 속도를 조정하는 압력 밸브와 게이지는 컴프레서에 달려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크기에 따라 수확기구를 최대 6쪽까지 달 수 있습니다. 공기압축식 수확 장비 세트는 수확기구를 2에서 6쪽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작업자가 들고 다니는 형태의 이행정 가솔린 기관으로 구동되고 수확기구가 1조만 달려있는 비교적 저렴한 수확기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1조형 기기는 장대의 한쪽 끝은 엔진과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수확기구와 연결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진동 헤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여러 제조업체에서 효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진동형, 왕복형, 로터리형 헤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 수확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평지는 물론이고 모든 경사지에서 사용 가능하며 나무 높이나 나무 줄 사이 간격에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성을 높이려면
기계만으로는 어렵고 어느 정도 핸드픽을 함께 해주면 완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수확기는 대형 기계에 비해 나무에 해를 덜 끼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에서는 열매를 다시 수압하여 처리 설비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리 깔개를 펼쳐 놓았다면 인력이나 기계를 사용해서 깔개의 모퉁이를 들여 올려 자루 형태로 만든 뒤에 트럭이나 카트, 상자, 마대에 쏟아 부으면 됩니다. 열매가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거나 수확기계가 회수를 못한 경우에는 갈퀴로 긁어 모아서 일일이 담거나 기계로 수압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커피를 모아 담는 기계가 몇 가지 선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진공 청소기와 유사한 흡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자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보다 크기가 작은 컨베이어 방식으로 쓸어주는 기계나 기타 다른 방식의 기계도 브라질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가구동식의 수확기계와 땅에서 커피를 모아 담는 기계는 자체 송풍 선별 장치, 즉 가벼운 이물질을 바람으로 날려보내 열매를 청소해주는 장비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수확 장비 또한 송풍 선별 장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확량이 많거나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송풀 선별 장치는 농장, 수압장, 처리장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자체는 가벼운 이물질을 불어내기 위한 장비이지만 오늘날 커피에 사용되는 장비 대부분은 커피 열매보다 작거나 큰 이물질도 거를 수 있도록 스크리닝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벼운 이물질은 팬을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 불어내거나 빨아들여서 제거합니다. 커피 열매보다 크거나 작은 이물질은 진동 스크린 2장으로 제거합니다. 스크린 한 장은 열매보다 크게 구멍을 뚫어 큰 이물질, 돌이나 큰 나뭇가지 등이 걸리도록 하고 다른 한 장은 열매보다 작게 구멍을 뚫어 작은 이물질, 즉 모래 등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제조업체에 따라 분리장치 및 팬과 진동 스크린의 배열 형태는 다른 구조입니다. 열매와 크기가 같은 이물질은 스크린이 달린 송풍 선별 장치로는 제거할 수가 없고 물에 띄워서 분리하게 됩니다.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커피를 딸 때 완전히 익은 열매만 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숙련된 노동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인건비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이 점차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것은 선별적 핸드픽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숙련된 노동력이 드물고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핸드픽을 간략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쓰는 방식인 종로의 훑어내린 방식을 약간 바꿔본다던가 브라질이나 하와이 대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계식 수확을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은 대개 선별적 수준이 보통 이하이기 때문에 수확물에 덜 익거나 너무 익은 열매가 섞이고 잎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이물질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확 뒤 분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모두 거쳐야 남아있는 다 익은 열매로 고품질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피 재배인들은 이제 수확물에서부터 산출량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확물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다 익은 열매와 덜 익은 것, 부분적으로 익은 것, 너무 익은 것, 반쯤 마른 것, 완전히 말라버린 것 등을 분리해내는 능력이 최고 품질의 커피 생산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너무 익거나 덜 익은 열매를 모두 함께 수확해서 이들을 함께 처리해 버릴 경우 커피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문 정도가 다른 열매는 별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기법으로 처리해야 가능한 한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세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수세식 처리를 할 경우 다 익은 열매는 덜 익거나 너무 익은 열매 및 말라버린 열매와 함께 처리하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져 있던 열매와도 함께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익은 열매와 함께 과육 제거 및 추후의 처리 과정을 거칠 경우 이들은 다 익은 커피가 자아내는 최고 커피로서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건식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건식 처리를 하는 경우 수확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된 문제는 수확한 열매에 덜 익은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너무 익은 커피나 아예 말라버린 커피는 물에 띄우면 분리가 되기에 별도로 건조시킬 수 있는 반면에 덜 익은 열매는 밀도가 같아서 물에 띄워도 분리되지 않게 됩니다. 덜 익은 열매를 다 익은 열매와 함께 말릴 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덜 익은 커피는 좋지 않은 거친 맛을 내게 됩니다. 또한 덜 익은 열매는 다수가 결점두인 블랙빈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 건조장 및 인공 건조장의 온도가 높아지면 덜 익은 씨앗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덜 익은 열매 문제를 피하려면 수확을 선별적으로 하거나 또는 선별 처리 마지막 단계에서 색상 분류 장치를 사용하여 덜 익은 열매나 검은 결점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색상 분류 방식은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 사이의 타협으로 제시된 해법이 1990년대에 개발된 반건식, 즉 펄프드 내추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덜 익은 열매를 분리해낼 수 있고 생산된 커피의 향 및 특징은 수세식보다는 건식 커피에 더 가까운 특징을 갖게 됩니다. 브라질에서는 건식 커피의 맛이 난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펄프드 내추럴이라 부르고 생산된 커피를 펄프드 내추럴 커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덜 익은 열매로 인한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무게손실과 관련된 내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커피 열매는 원래 완전히 익은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덜 익은 열매는 무게를 채우기도 전에 수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확 뒤 분류와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수확체계 쇄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노동력 감축분이 덜 익은 열매 수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무게 손실로 인한 손해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품질에 대해 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고품질 커피는 어떤 가격에서라도 팔린다는 신호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적인 시장 추세가 적절한 가격대에서 좋은 품질을 바란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커피 시장이라고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배인들은 노동비용 상승을 항상 염두하면서 적절한 가격대에서 고품질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보다 비용 효율적인 수확 체계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건식 및 반건식으로 바로 수세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열매를 따서 자루에 담아 놓거나 무더기로 쌓아 놓거나 호퍼나 사일로에 담아 둔 상태에서 8시간 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방치할 경우 발효가 일어나서 참으로 무서운 스팅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팅커는 과육을 벗기기 전 온도가 40에서 42도를 넘을 때 발생하는데, 이때에 아주 좋지 못한 냄새를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도가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통제 없이 발효가 일어나면 음료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 열매를 물속에 보관하면 보다 오랫동안 저장할 수는 있게 됩니다. 또한 커피 열매는 절대 플라스틱 자루에 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내부가 축축한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커피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도 산지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세심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며 주의 깊게 관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커피 재배 방법과 재배하시는 분들이 수고에 관하여 공부하고 이해하며 커피를 즐긴다면 커피 한 잔의 가치가 보다 깊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커피 재배와 수확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